PER이 8배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싼 거고 TSMC처럼 될 거다. 수급이 쏠려서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완전 쇼핑 박앤세인 기간이에요. 그걸 고민을 하세요. 살 거냐 말 거냐만.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 염승환, 월간이요? 주간. 이제 매월 나와야 되나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매주 했었는데 매주 했었죠, 매주. 오랫동안 못 빼가지고. 네네네. 오늘 저희가 6월 1일 월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게 진짜 다음날 구청 가도 뭐라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장중에 한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지금 탄력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도 이제 보면 코스피가 사실 삼성전자 10%나 올랐으니까 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가볍죠. 한 여기서 지금 8,000 거의 800까지 왔으니까 한 200포인트만 오르면 되거든요. 200포인트 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에 1, 2%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뭐 3, 4% 오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 외국 블룸버그 뭐 CNBC 이런 데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하루에 3, 4% 움직이는 게 뭐 아무것도 평소 아니에요. 일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위아래 변동이 크니까 지난번에도 8,000 딱 찍고 7,000 초반까지 그냥 확 내려가고. 네. 그래서 뭐 장중에 찍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9,000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000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죠. 그런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저도 뭐 1만까지는 가지 않겠냐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문제는 너무 쏠리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항상 휴유증 생기거든요. 이 속도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지금 쏠려 있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전자 닉스, 삼전 닉스 그죠. 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밸류에이션, 실적 추정, 실적 상향되는 거 보면 그래도 삼전 닉스가 제일 싸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거. 그러니까 삼전 닉스는 이제 PER 이제 8배 정도까지 왔는데 네. 8배면 평균 10배 받아야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41만 원, 하이닉스가 290만 원 나와요. PER 10배 계산하면. 잠시만요. 못 들었어요. 다시 얼마요? 삼성전자 41만 원, 예. 하이닉스가 290만 원 정도. PER 10배. 이게 PER 10배. 그러니까 현재 실적 추정치 기준. 근데 또 네. 이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실적 추정치가 거의 정체됐어요. 멈췄어요. 항상 오르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뭐 실적 추정치가 그냥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정체됐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 PER이 8배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싼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이클이니까 PER 5배, 6배가 맞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아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시각은 다 비슷하죠. 이제는 아니다. 사이클 많이 축소되고 장기 공급 계약 맺어서 TSMC처럼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10배 받아야죠. 무조건. 그게 그렇죠. 맞으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이클 심하게 했다는 그냥 범용 메모리가 아니니까 맞아요. 이제는 주문형이고 예. 롱텀 장기 계약으로 간다면 맞아요. 평가가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완전히 달라지고 그 노무라에서도 TSMC 정도 받아야 된다. TSMC 받으면 20배 받아야 돼요. 아, 거긴 더 높아서. 20배. TSMC가 22배니까 한 20배 주면 그래서 노무라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59만 원 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SK증권에 올해 제일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가 한동희 연구원. SK증권. 그분이 오늘 그 삼성전자 60만 원 지시했어요. 하이닉스 400만 원. 400. 네. 근데 그러니까 한동희 연구원이 사실 예전에 저희 세미나도 네. 나오기도 했는데 YG 클럽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처음으로 100만 원 불렀었죠. 맞아요. 그리고 PER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지표를 바꿔야 맞아요. 된다 주장을 했고 200, 300 사실 제일 먼저 올리지 않았었나요? 제일 먼저예요. 그분이 400. 제일 먼저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인가 그때 100만 원 올리고 나서 난리가 났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습 효과 있는 분들이 야, 저렇게 또 애널리스트가 지르는 거 보니까 꼭지다. 맞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파신 분들 그래서 후회하고 그때 있죠.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실제 또 빠졌어요. 좀 조정 받았었어요. 네, 그죠? 급락했었어요. 네. 50만 원 초반까지인가?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저도 된다.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0만 원 못 갈 이유는 뭐냐?
그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100만 원이 그러니까 가는 걸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못 갈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100만 원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조건으로 미국 상장하면 가지 않을까. 맞아요. 지난번에 ADR. 나오셨을 때도 ADR 이야기 네. 해주셨고. 근데 그거 이제 상장을 하기로는 했는데 예. 아직 뭐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예상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좋으니까 훨씬 좋으니까 지금 200만 원도 넘었고 근데 이제 한동희 연구원님의 의견 자체가 이제 워낙 잘 맞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걸 놀랜다기보다는 좀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는. 애널리스트 의견들이 맞는구나. 그러니까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사람들이 맞아요. 열광하는 것도 야 기왕이면 같은 돈으로 2배씩 가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추월하고 싶은 못 사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포모가 느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컨빅션 바이 맞아요.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다 보니까 돈이 또 엄청 쏠려버리고 너무 쏠렸죠. 시장의 돈이 쫙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단일 종목으로. 맞아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쏠림이 너무 이게 지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일째 이어지다 보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코스닥이 엄청난 지금. 아니 왜 꼭 그 돈을 다 코스닥에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코스닥이 무너져. 코스닥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 4일째 폭 나갈 줄은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근데 수급이 너무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돈 더 빼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10% 가는 거 보니까 단일 종목 20% 올랐잖아요. 그러네. 그럼 당연히 사람 심리가요 옮겨가게 돼 있어요. 와, 이거 무슨 참아야 파생- 되는데 와. 하면서도 보이잖아요 눈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수급으로 올라간 건 한계가 있어요. 수급으로 이렇게 쏠린 건 결국엔 그 수급이 이제 말라가는 순간 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억울하게 빠진 거는 저는 그쪽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급락했어요. 삼성전자가 10% 오르는데 심택이 10%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기존에는 안 가요. 같이 가기도 했고 못 올라서 최근에는 더 오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것도 이제 수급의 왜곡이라고 보시는 완전 거예요. 왜곡이죠. 아니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사가 모두 다 가잖아요. 이유는 알잖아요. 이제 업황 좋으니까. 좋은 건 알죠. 앞으로 증설도 더 할 거고. 그럼 소부장 당연히 가야죠. 근데 많이 올라서 실수는 있어요. 먼저 올라서 뭐 주가가 약간 기간 조정이죠. 그럼 보통 많이 빠져야 1, 2%? 거기서 옆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가 보면 4일째 장대 연봉이에요. 요즘 한번 빠지면 예, 이거는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 종목이 무슨 일이 무슨 맞아요. 악재 있나 두리번거리면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다, 비맞고 예. 있어. 결국 레버리지 때문이죠. 코스닥 쪽은. 예,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비싸요.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밸류도. 예, 삼성전자가 PER 6배인데 일부 기업 막 40배 받으니까 네. 그래서 좀 비쌌는데 레버리지 ETF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많이 소부장으로 좀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선 이건 좀 목이 찬 것 같고 이거 정리해서 차라리 이쪽 레버리지로 옮겨가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도 좋다고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매물 나오니까 이제 계속 그게 매물이 쌓이게 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수급은 계속 이탈하는 수급이 좀 발생하고 거기에다 오늘 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막 급등하니까 우선주 매매까지 이게 쏠리면서 더 급등했고 또 거기에 젠스낭 방한하는 게 또 불을 지펴버렸죠. 그렇죠. 야 절로 가자. 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스강이 소부장은 안 만나니까. 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도 소- 안 만나. 소부장 기업들이 좀 억울하게 저는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반도체, 삼전 닉스보다 소부장을 좋아하셨던 분들, 맞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음, 베타 값이 더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더 좋아하신 건데, 그런 시장이 코스피에도 있대.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ETF라는 게 음. 있대. 야, 짐 정리해. 너 아직도 거기서 노냐?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급의 쏠림 또 그로 인한 왜곡 현상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결국 이번에 저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막 급등하는 게 있고 못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거든요. 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주 말고 다른 업종들을 한번 보면
실적 좋은 거 많아요. 찾아보시면. 소부장도 실적 되게 좋아요. 네네.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억울하게 다 빠지잖아요. 수급 때문에. 그럼 완전 쇼핑 박앤세인 기간이에요. 너무 투자하기 좋은 시기죠. 사실 투자 관점에선 네네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그게 회사가 잘못돼서 빠지는 거면은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수급적인 이슈. 또 본질 외적인 예, 걸로. 맞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LG엔솔 상장할 때도. 그날 아직도 기억하는데 LG엔솔이 수급을 다 빨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빠졌어요. 관련 기업들이. 근데 그게 진정되니까 또 갈 종목들은 올라 버리더라고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못 오른, 그러니까 이런 수급 이슈 때문에 급락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 좀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있고요. 제가 봐서 화장품. 화장품 수출 되게 좋더라고요. 수출 데이터 그래요? 오늘도 잘 나왔고 5월달 잘 나왔고 2차 전지도 수출 데이터 잘 나왔어요. 배터리 쪽도. 예, 배터리도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저는 오히려 완전 지금 박앤셀 기간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시장의 수급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기투표 기계일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계에 가깝다고 이제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은 또 그 역시 시장의 일부인데, 하여튼 그럴 때 또 뭐 가격 부담이라든지 좀 저렴하더라든지 아니면 세일하는 느낌으로 찾는다면 여전히 이쪽에 기회는 있다, 소부장이나. 네, 그러니까 저는 수급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쏠림에 따라서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하니까. 근데 결국 수급은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결국엔 펀더멘털이 이기죠, 다. 예. 그래서 그 가치가 왜곡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왜곡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이 쏠려서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잘 선정하신다면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좀 시점이 지나서 이게 왜곡이 좀 풀리면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번에도 피터 케인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제일 좋아하는 게 피터 케인님이 그 하방이 단단한 거. 크게 밑은 되게 단단한데 위는 열릴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무조건 주도주만 볼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포트의 일정 부분은 주도주가 또 없으면 또 안 되고 네. 있어야겠지만 남들이 다 쏠려 있을 때 또 네.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빈집 맞아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삼전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사실 파업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눌려 있다가 파업 이슈 해결이 됐는데도 왜 삼성이 못 가고 하이닉스가 더 가지? 라고 싶었다가 5월 1일에는 삼성전자가 10% 급등을 하고 네. 하이닉스는 뭐 오르긴 올랐어요. 1% 올랐죠.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1% 요즘엔 보합이고. 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엎치락 뒤치락은 좀 어떻게 가늠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잠시나마 밸류에이션 좀 역전을 했었잖아요. 역전했었죠. PER로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는 그 하이닉스가 삼성을 역전을 좀 했죠. 7.8배인가? 삼성이 7.6배 정도니까 잠시 역전을 했다. 이제 오늘 또 역전했죠.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성과를 냈어요. 2배 정도 더 오른 것 같더라고요. 주가 퍼포먼스로. 네, 주가 퍼포먼스가.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순수업체잖아요. 그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의 파업 우려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순수 업체니까. 예, 삼성은 섞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미국의 ADR 상장하는 거 이런 수급 효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쏠렸던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다만 지금 메모리 사이클 보면 삼성한테 유리한 게 또 되게 많거든요. 범용 반도체 가격 엄청 올랐죠. 네. HBM4E도 샘플 먼저 지금 나왔죠. 그런 부분. 또 파운드리 주말 사이에 맞아요. 그 뉴스 나온 게 좀 영향이 맞아요. 있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좀 파운드리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애플이 인텔하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TSMC, 파운드리. TSMC 대신. 네. 그러니까 애플은 TSMC에서만 공급하는데 네. 조달받는데 저번에 인텔 파운드리랑 계약한다. 이건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인텔을 쓴다? 뭔가 이제 안보 목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한테도 당연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분산되겠죠. 그럼 삼성한테는 파운드리는 이제 그거예요. 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뭐 더 나쁠 게 없어요. 파운드리 더 잃을 게 없죠. 잃을 게 없어요.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점유율도 거의 단자릿수로 떨어져요. 네. 10% 아래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최악일 때가 좋잖아요. 더 밑이 없는 거. 그러면 파운드리. 좋아지는 것만, 근데 좋아지는 강도에 따라 주가가 달라지는데, 네. 사실 뭐 테슬라 수주도 이미 받아놨고, 여기다 애플까지 수주 받게 되고, 거기다 엔비디아 수준 이미 받았죠. 그록이라는 그 LPU. 그것도 이미 받아놨고, 그렇게 생각하면 파운드리에서 이럴 거보다 기대할 게 훨씬 많거든요. 거기에 메모리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또 못 올랐고,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문제였어요. 쫓아가는 건. 근데 그게 오늘이었던 거죠. 한 방에. 네, 한 방에.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뭔가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같은 뭔가 주도주 섹터에서 약간 좀 덜 올랐던 게 좀 올랐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좋지만 우선주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괴리가 좀 있었죠. 그 사실 아침에 삼성전자 본주는 이렇게 퍼센티지 높이 안 갔을 맞아요. 때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맞아요. 올랐었거든요. 튀어오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을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우선주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특별 주주환원 아,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3년이 끝나면 내년에 또 새로운 특별 주주환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네. 그럼 지금 돈이 많잖아요. 엄청 벌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제가 어떤 보고서 보니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특별 주주환원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배당 수익률 5%가 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배당 수익률 5%면 엄청난 거죠. 삼성전자 본주요?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가 5%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럼 굉장히 매력이 있죠. 아니 주가도 싼 데다가 비싸지 않은데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내가 5% 배당까지 받으면 은행 배당 이상 주는 거거든요. 네. 5%면.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주주환원 기대까지 붙으면서 아마 이 우선주가 좀 이렇게 추격하는 그런 모습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말 그대로 더 나은 배당을 받기 위함이고 본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사실은 우선주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괜히?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우선주가 사실 그동안 좀 부진한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엔 둘은 같이 가거든요. 본주가 너무 벌어지면 메꾸게 돼 있어요. 약간의 격차는 두고. 예. 예. 그러니까 배당이 아니더라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본주를 사시건 우선주 사건 큰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배당은 더 많이 주는 조금 더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배당을 좀 신경 쓴다. 나는 뭐 어차피 내가 의결권 행사 안 하겠다. 그러신 분이라면 우선주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주총에 가야 된다. 가서 무조건 하겠다. 그럼 당연히 본주 해야죠, 그걸. 난 주총장 가야 되겠다. 의결권 행사가 중요하다. 네.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 사실 어느 걸 투자하셔도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의 뭐 한 3천, 4천, 5천 계속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사도 괜찮나요? 막 이런 질문. 특히 반도체라면. 사실 지금 사도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다만 기대 수익률은 점점 없어져요. 그쵸.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더라도 뭐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러니까 20만 원 초반과 삼성전자가 지금 35만 원인데 당연히 다르잖아요. 하이닉스도 100만 원 초반과 200만 원 좀 거의 한 초반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없고 다만 중간중간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보면 꼭 기회는 줘요. 이 가는 과정에서도 흔들어요. 흔들릴 때. 근데 이제 그게 왜 힘드냐면 그럴 때 투자를 안 하세요. 무섭죠. 흔들릴 때 안 사요. 대부분. 혹은 팔고 나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 놓쳐요. 그러게요. 오르면 오른 대로 당연히 못 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혹시라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3%, 뭐 심하면 장중에 5%도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흔들리죠.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내일 살까? 근데 지난번에 8,000에서 7,200 갔다가 그냥 장중 조정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기회 아예 안 주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의지가 있다. 그러면 뭐 오를 때 사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조정받을 때. 마이너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부라도 편입은 해라. 왜냐하면 아예 못 사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내리면 내린다고 못 사고 결국 그러다 영원히 못 사기 때문에 그게 사실 삼성전자 10만 원 넘을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고민을 하세요. 살 거냐 말 거냐만. 아, 놓쳤으니까 나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안 그럼 보시면 잊어버리고. 돼요. 예, 다른 거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아니고도 많긴 해요. 기업들은 많으니까. 근데 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한 주도주예요. 이들이 끝나면 시장도 끝나요. 그래서 나는 주도주는 반드시 편입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직도 룸은 좀 남아 있어요. 물론 뭐 한동희 연구원님 보고서 목표가대로 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PR 10배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서 한 20% 정도 최소 상승률이 있으니까 일부를 좀 투자하시고 뭐 급나가면 좀 더 사시든지 그런 거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스터디를 해놓고 주가가 네. 빠질 때가 기회인데 또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때 더 흔들리게 되고 네. 저도 그래서 주가 예측이나 뭐 판단 이런 거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별로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네. 편이거든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전쟁 났을 때 이란 전쟁 터졌을 때는 좀 비교적 톤을 높여서 좀 말씀드렸다가 욕을 먹었죠. 네가 뭐 한다냐. 왜 전쟁 오래 갈 건데. 어? 지금 다 팔아야 근데 되는데. 전쟁 오래 가는데 결론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삼성전자가 10만 원대 중, 뭐 후반 뭐 16만 16만 원, 원까지 17만 원, 빠졌어요. 막 이럴 맞아요. 때였고. 아, 참. 염승환 이사님이 최근에 ETF 책을 쓰셨다고. 네, 제목이 그 염승환의 ETF 완전 정복이라고. 완전 정복?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ETF로 싸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직장인분들한테 ETF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개별 기업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냥 사실 펀드 매니저들도 지수 이익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못 이겨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 200 내에서도 50%가 이제 훌쩍 넘어버렸고,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60%, 70% 담고 있어야 지수를 아웃퍼폼 한다는 맞아요. 건데, 그럼 내규에도 맞지 않고 못해요. 정치펀드가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수익률을 더 뛰어넘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비중으로 봤을 때. ETF를 많이들 하시고 음. 또 간편하기도 하고 사실 코스피 200 추종하는 ETF만 사도 압도적 수익률이에요. 그 최상위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 ETF를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보면 생각보다 또 반도체 ETF는 거기 소부장 섞여 있어서 이게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또 무너지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기서 거면 그냥 깎아먹으니까. 코스피 200이 가장. 근데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거 코스피 200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수익 많이 안 날 것 같고. 우리 뭐 10몇 년간 그걸 경험해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게 한 것보다 있어요. 더 나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코스피 200보다 좋은 상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지수형 ETF가 제일 좋아요.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그걸로 출발하셔서 점진적으로 테마형 ETF 네, 섹터로 나아가시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산업 공부하잖아요. 그 산업 공부하시면서 보다 보면 개별 기업이 나오니까 그때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개별 기업부터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개별 기업은. 그래서 일단 ETF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사실은 ETF 좀 기초예요. 기초인데 사전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또 ETF도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목차 있으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시면 좋으니까 정리하시면 될 것 언제 같습니다. 쓰셨대요, 진짜? 저번에 잠은 주무세요? 잠은 자주 아, 설날에 연휴 때 그때 써서. 그때 이제 좀 몰았었죠.